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19강 개발부지 선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지 선정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우리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하고 거푸의 확률 모형을 배웠습니다. 참고적으로 풍수지리 사상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 다음에 개발부지 선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지리, 바람풍, 물수, 이건 다 알 겁니다. 한자도 땅지, 땅의 이치, 풍수, 지리사상. 우리 전통적인 동양의 부지 선정 방법이죠. 풍수는 뭐냐면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바람이 불면 추운 겨울에 농사를 짓는 민족이었으니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추운 겨울에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을 막아줘야 될 거냐, 따뜻하게 살려면. 그리고 우리는 북위도에 있으니까 태양은 이 동쪽이나 남쪽에서 해를 비춰주니까 산이 이렇게 있어주면은 뒤를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해가 끼고 그 앞에 물이 흐르고 논밭이 있으면 최적의 입지 장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풍수라는 게 뭐냐면 장풍, 막을 장자에 바람풍자입니다. 장풍. 그리고 수는 물을 얻는 거니까 득수. 물을 얻을 득자에 물수자입니다.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얻는 곳에 입지한다라는 게 풍수지리 사상의 기본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입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양택이라고 그래요. 양택. 이 직택자고 집, 살아있는 사람들은 음과 양이 양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입지하는 건 양택이라고 그러고, 요것이 좀 더 발전하면 음택이라고 해서 조상 무덤, 조상 묘지, 돌아가신 분이니까 음입니다. 음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음택. 발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조상 묘지를 좋은 곳에 모신다. 음택. 다 풍수지리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음택 같은 경우는 산이 이렇게 있으면 해가 비치는 좋은 지점에 조상 묘지를 묻죠. 그리고 다 예전에는 가문 위주니까 그 종중이 소유한 어느 산 일대 다 같이 일정하게 돌아가신 분 순서대로 매장을 하고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풍수지리 사상의 기본이고, 그 음택인지 아닌지 뭐 명당자리 보고 이거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건 좀 더 과학적으로도 봐야 되고 풍수지리 연구하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계속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풍수지리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부지 선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부지는 두 가지 부지로 나뉘어요. 크게 집 같은 거 하면서 뭐 개발부지라고는 아니죠. 물론 집을 분양하기 위해서 짓는 사람들은 개발부지지만, 일반적으로 개발부지 그러면 공업용, 공장을 얘기해줘요. 공장용 개발부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그리고 상업용, 이거는 매장을 얘기하는 거고. 자, 매장용 부동산을 선정할 때, 공장용 부동산 부지를 선정할 때, 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먼저 공장 부지,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 물론 있는 공장을 찾아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공장 부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자, 공장 부지, 여러분들이 기업가 사장이에요. 지금 회사 잘 돌아가는데 회사를 확장하고 싶어. 새로운 공장을 지어갖고 매출을 더 늘리고 싶어. 이럴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공장 부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첫 번째, 이 공장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필요 없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와의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체크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점검할 부분들. 그거를 리스트로 쭉 작성을 해 보는 겁니다. 뭐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를 작성하는데, 그걸 체크 리스트라고 그래요. 체크리스트. 방금 말한 대로 체크할, 점검할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작성. 영어라고 해서 어려워할 필요 없으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대상 공장, 내가 필요한 공장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쭉 적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 봐야 어디에 부지를 선정할지 이제 감이 나오니까. 두 번째, 그렇게 체크한 거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일정하게 이제 우리가 범위를 조사하는데, 그게 바로 조사 지역. 이 체크리스트에 근거해서 조사 지역의 범위, 어디까지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합니다. 조사 지역의 범위를 결정을 해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럼 그렇게 조사 지역을 어디 지역으로 우리가 할 것인지, 도시 지역에서 함부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있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라든가 공업단지라든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 지역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니까요. 자, 세 번째, 그럼 그 안에서도 정말 가능한 부지, 정말 땅으로 쓸만한가 아닌가, 가능부지라고 해요. 가능부지. 부지가 있다면 여러 개 있겠죠. 여러 개. 그거를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입지가 정말 가능한가, 우리 공장하고 맞는가, 실제로 가서 보고 탐색하고 임장활동을 하는 겁니다. 임장활동은 공인중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장 부지 같은 거 선정할 때도 직접 가서 봐야죠. 지도로 보는 거랑 다르니까. 자, 네 번째.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대안부지 최고 책임자에게 이게 딱 적당합니다라고 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대안 하나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서너 개 추천해요. 세네 개 추천을 해서 그럼 최고 관리자 아니면 최고 오너 경영자가 그 세 개 중에 어디가 중에 자문들을 구하겠죠. 독단적으로 결정 안 해. 자문을 다 구한 다음에 이사들과 협의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꼭 반드시 그러냐? 아이, 그런 말 못해요. 최고 책임자가 여기가 좋대요. 하네. 뭐 하는 거야. 그 최고 책임자 하면 뭐 해야지. 그러나 그거는 주먹구구식이고 보편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장 부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어떤 특수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보편론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이렇더라. 개별 사안에 있어서의 특수한 경우는 그 특수한 경우대로 또 따로 이제 실전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어. 중개를 하다 보면 교과서에서 안 나온 게 너무 많어. 엄청 많아요. 그거는 그동안 배운 보편적인 원리, 공인중개사에서 배운 보편적인 원리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공장 부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상업부지, 상업용 매상 부지는 어떻게 부지를 선정하는지 한번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지. 상업용 부지는 부지일 수도 있고 상업용 그 매장, 기존에 있는 매장 아니면 내가 기존에 있는 매장 또는 그 매장을 분양하는 곳에 분양받으러 간다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매장용 부지, 상업용이니까 매장용, 매장. 뭘 파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묻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매장, 팔기 위한 장소, 팔매자, 장소장자예요. 매장용 부지. 자, 이 부속된 땅이죠. 부지 선정. 부지 선정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장용 부지. 아까 공장용 체크리스트부터 다적을 했죠. 왜? 목표가 확실하니까 그거는 아주 꼭 필요한 게 그 생산 물품하고 관련이 되니까. 자, 매장용 부지는 매장, 물건을 파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이때는 먼저 기존에 있는 부지를 다 분석을 해야 돼. 기존 부지. 왜? 내가 대략 어디로 갈지는 아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부지, 즉 그 기존에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물건을 팔고 어떤 정도 매출을 올리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기존의 부지를 한번 분석을 해. 기존 부지를 분석을 하고 두 번째, 그 배우지도 알아봐야 될 거네요. 그 주변의 배우지. 그 지역이에요, 지역. 그 지역을 분석을 해야죠. 지역 분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 도시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는 어떤 것들이 물건이 잘 팔리고 어떤 것들이 매출이 좋은지 이렇게 도시를 분석을 하고 크게 들어가는 거죠. 크게. 기존 부지를 분석한 다음에 과연 여기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고민해야 되니까 지역 분석을 하면 전체 지역을 봤으니까 내가 하려는 그 매장의 주변 근린 지역이라고 그래. 근린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린 지역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근린 좀 더 범위를 좁혀. 이번에는 좀 더 대상 근린 지역은 뭐냐면 내가 부지로 선정하려는 곳에 바로 그 근처 인근한 주변 대상 근린 지역 여기를 분석을 해야 돼. 대상 근린 지역을 분석을 해서 이제 선정을 하죠. 자, 대상 근린 지역을 선정을 해. 압축을 해 나가는 거야. 점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대상 부지 선정. 자, 이제 대상 부지를 선정했으면 바로 계약이냐? 그건 아니죠. 이 대상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단계가 있어. 과연 이 대상 부지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데 그 분석을 해서 과연 정말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대상 부지를 선정하기 바로 직전 또는 요때 뭘 해야 된다? 대상 부지를 분석을 해야지. 분석. 자, 이게 지금 상업용, 매장용 부동산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는 방법이 두 개야. 첫 번째는, 이 분석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과연 가능 매상고, 내가 여기서 장사를 했을 때, 매상이 얼마나 오를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단어는 알잖아요. 가능. 실제 어느 정도 파sob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 가능 매상고. 그 가능 매상고라고 그래요. 매상이 가능한 범위, 이거를 추정을 해야지. 추계라고 그래. 추측하여 계산하는 거야. 왜? 실제는 안 해봤으니까 정확하게 몰라. 그렇지만 유추라든가 비율 분석법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두 가지를 다 하는데 또 하나는 여기도 체크리스트야. 하나씩 다 체크해 보는 거야. 과연 이 매장에 어떤 사람이 올 것인지, 그리고 뭘 팔아야 될 건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까 공업용 공장 부지 선정할 때 체크리스트가 제일 먼저 들어가. 여기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 뭘 생산할지 결정이 된 거고, 매장용은 물론 나도 매장용 역시 결정이 됐다면은 체크리스트를 먼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매장 같은 경우는 뭘 할까 이 상태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공장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 뭘 생산할지가. 그게 좀 약간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능 매상고를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 예. 자, 그러면 이 단계는 이렇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능 매상고 추계. 말 자체가 영어를 그냥 바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식으로 만약에 번역을 하면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상이 가능한 범위를 추측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또 말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학자들이 가능 매상고, 학자들은 알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이제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 전문 자격사니까 학자적 발상을 좀 가져야 돼요. 용어를 말할 때도 가능 매상고, 매상이 가능한 범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능 매상고는 딱 알아들어야죠. 아, 추계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구나. 매상이 얼마나 됐는지. 자, 가장 첫 번째, 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법. 글자 그대로 비율이야, 비율. 이건 아주 단순해. 비율을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자 하는 어느 큰 상가 단지가 있어. 큰 상가 단지. 뭐 몇 층이 될 수도 있지. 이 전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층, 2층, 3층이라면, 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면 4층은 4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야. 그 전체 면적에서 내가 그 중에 한 귀퉁이를 차지했어. 한 층만 대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이가. 전체 면적에서 내가 차지한 그 면적, 내 면적. 예,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대상 점포의 면적. 자, 점포라고 합시다. 자, 점포 면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곱하기 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매상고를 곱해버리는 거야. 매상고.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이 1만 제곱미터야. 1만. 내게 10이야, 10제곱미터야. 근데 전체 매출이 1억이야, 1억. 그러면, 1억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약분을 하면은 1000분의 1이니까 1억에 10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만원이네. 1일 매상이 이렇다면 하루에 10만원 버는 거야. 이렇게 비율적으로 버는 거야. 단순해. 계산하기 쉽다, 어렵다? 무척 쉽다. 과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약간. 왜? 너무 계산이 너무 쉬워. 자, 이거는, 정확해. 신속하고 정확하진 않아. 비용이 저렴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 그게 단점이야. 그렇지만 조그만 점포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제일 빨라요. 확실하고. 권리금 같은 거 계산할 때도 비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비율법. 공인중개사라면 당연히 알아야죠. 상가 같은 거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비율법으로 알아서 바로 계산을 해줘야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이다. 예. 자, 두 번째. 비율법 말고 이번에 유추법. 유추하는 거야. 유추라는 단어는 뭐냐면,
나는 없지만 누군가 하고 있어. 그 하는 사람 걸 보고 내가 똑같이 한다면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유추예요. 어렵지가 않아. 유추법은 유사점포. 자, 유사점포 거를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게 있다면 그 점포의 매상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거와 비슷한 걸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 매상고가 나오는지를 유추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른 점포의 자료를 이용하는 거지. 근데 다른 점포의 자료 알기 쉽다 어렵다? 아이, 어렵지. 그러니까 그게 공인중개사의 능력이지. 그걸 알아내는 것도.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상가를 중개할 때 기존 상인에게서 그 정보를 알아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노하우입니다. 이게 유추법. 비율법과 유추법 다 써도 같이 써도 돼. 뭐 이거 쓰면 이건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세 번째, 중력 모형이라는 게 있어. 중력 모형. 말이 중력 그러니까 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떠올라야 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고 막 이런 게 떠올라줘야 돼요. 이거는 만유인력 법칙 중에 중력하고 관련된 걸 이제 원형 빌려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원래 인용한다 그러지. 그래서 가능 매상고를 쓰게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정 이미지 계수라는 단어가 나와. 수정 이미지 계수를 요걸 이용해. 왜 수정 이미지 계수? 이게 뭔가 하냐면 개별 점포의 실제 매상고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비율이랑 유추, 중력 모형에서 답이 나온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 그거를 수정 이미지 계수, 수정한다는 얘기죠. 이 계수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일 근사치에 가깝도록 도와주는 게 중력 모형이고, 네 번째는 회귀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회귀분석. 이건 통계학에서 나온 건데 통계학뿐만이 아니라 많이 쓰여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다 모아. 그 주변의 인구는 얼마인지, 그리고 소득 수준은 얼마인지, 이런 변수들을 토대로 해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능 매상고가 뭔지를 종속 변수에 두고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자, 이 회귀 분석 어렵지? 이거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이제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회귀 분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 이거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 중에는 비율법, 유추법, 중력 모형, 회귀 분석이 있는데, 비율법은 전체 면적에서 대상 부동산 점포가 차지하는 면적을 매상고에 곱해버리는 거야. 제일 편해.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 신속해.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면 돼요. 유추법은 유사 점포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려는 대상 부동산의 가능 매상을 추계하는 거고, 유사 점포는 유추법이야. 비율법이 아니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냐면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비율법 설명 쭉 해놓고 이런 것을 유추법으로 한다. 유사 점포 쭉 설명해놓고 이런 걸 비율법이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문제가 중력 모형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오고, 회귀 분석을 해서 구하시오. 그게 회귀 분석 구하는 데만 한 A4 용지로 한 10대짝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나와. 쭉 분석은 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프로그램에 딱 집어넣으면 답이 그냥 탁 나오는데, 인간이 풀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중요한 건 이제 이건 면적의 비율하는 거고, 비례해서 유사점포, 유추법, 수정 이미지 계수 사용하는 게 중력 모형이라는 거. 회귀 분석은 다양한 변수들,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다양한 변수를 독립 변수로 두고 매상고를, 가능 매상고를 종속 변수죠. 결과로 둔다는 얘기예요.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떠오르잖아요. 우리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격이 독립 변수. 이게 변할 때 수익량이 얼마 변하냐. 이게 종속 변수야. 근데 실제 우리가 배울 때 함수에서는 X축, Y축이 갖고 X축이 변할 때 Y값을 구하는 게 함수였어. 근데 경제학에서는 독립 변수 종속을 바꿨다고 그렇고, 회귀 분석에서는 원래 수학식으로 풀어요. X의 독립 변수 둬서 Y값을 구하는 거야.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능 매상고를 우리가 다 추계를 했으면, 가능 매상 추계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이제 매상고 추계를 했으면, 자, 이제 대안 부지를 우리가 선정하는데, 가능 매상고가 추계가 되면 부지 선정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안부지가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있을 거라고. A, B, 뭐 C, 뭐 이런 게 있다면 이 대안부지별로 가능매상고가 얼마입니다. 라고 쭉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현금 수지 분석을 해. 과연 이게 그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지출은 얼마가 되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 수지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나는 거 그거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돼갖고 내가 3개의 매장을 갖겠다면 3개 다 선택하면 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하나 할까 말까야. 그 중에서 제일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상점을 입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오늘은 개발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공장부지 선정하는 방법을 쭉 공부를 했고, 그리고 상업용 매장의 대안부지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능매상고를 어떻게 추계하는지, 추측해 계산하는지, 비율법, 유추법, 중량모형, 회계 분석을 공부했는데, 비율법은 전체 면적에서 대상 점포가 차지하는 면적 곱하기 매상고, 유추법은 유사 점포의 내용을 유추하고, 중량 모형은 수정 이미지 개수를 사용하고, 회계 분석은 여러 가지 변수, 독립 변수를 계산해서 가능 매상고를 종속 변수로 해요. 계산해 낸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학개론 제19강 개발부지 선정에 대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